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만 한다. 어머니 몸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위험, 자라면서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위험, 또 교육비 부담과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 부담,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부담에 따른 불안 등이다. 생로병사의 인생길에서 만날 어려움 외에도 각종 사고, 질병 등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 다양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특별한 금융 전문가들이 있다. 바로 보다 안전한 보험 상품을 만드는 보험 계리사들이다. 광화문에 위치한 한 보험회사, 김종현 보험 계리사의 일터다. 사고나 질병 따위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 김종현 계리사는 이 회사의 상품 기획팀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9년 경력의 보험 계리사다.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에게는 아는 사람만 아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직업이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업계에서는 보험업계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핵심 인력인데, 보험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한 것들을 숫자로 산출을 해서 보험료로 만들고, 그 만든 보험료를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적절한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회사의 재무적인 손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분석도 하는 보험 상품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험 계리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통하는데, 특히 미국의 경제지와 취업정보 사이트에서는 200개 직업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령화로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각종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 계리사의 역할과 전망도 커지고 있는데, 보험 계리사는 일반적으로 수학과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적절한 보험 상품의 가격, 즉 보험료를 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단 보험 상품은 결과가 보험료이고요. 그것도 숫자인데 그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는 통계입니다. 둘 다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통계와 보험료를 연결시켜주는 것 또한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랑은 좀 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계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험 상품을 만드는 것일까?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은 상품의 기획이다. 물론 기획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조사가 바탕이 된다. 이처럼 조사한 내용을 기본으로 며칠째 상품 개발팀과 계리팀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좋은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때문에 세미나, 서적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다. 입장에서는 그 원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상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윈윈하는 상품으로 지금 컨셉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를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한 뒤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확정되면 이후 다양한 의견을 추가한다. 제가 지금 제안드린 이런 상품 컨셉은 어떻게 보면 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안을 가지고 전문가분들께서 고객의 목소리를 입혀주시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 초안이 완전한 상품으로 변형이 되어서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 상품의 개발 과정은 우선 고객의 시장 조사를 거친 뒤 상품안을 확정하고 개발에 대한 승인을 한 다음 상품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개발된 상품은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 출시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개발된 보험 상품에 대한 공지를 거쳐 고객들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 보험 상품은 이처럼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개발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 보험 계리사의 역할은 막중한데 오늘 이 자리엔 같은 계리사지만 각각 전문 분야가 다른 세 사람이 모였다. 적정한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고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개발 전에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리스크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를 실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고 났을 때 손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손익을 산출해보는 계리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계리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리사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고요. 그 보험 리스크 전문가시니까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드려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시죠? 위험료만 제공을 해주시면 보험료나 그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품 차원에서 보험 계리사들은 신규 전체 보험 상품에 맞는 측면에서 보험료도 정하게 접근을 되는데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당 너무 보험에 맞는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정과 예측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보험 상품이 적정한 가격으로 산출이 돼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리사들이 많은 부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험 상품의 개발과 기획을 맡고 있는 김종현 계리사는 특히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는데 지금 신상품의 고객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하려고 현장 최접점에 있는 FP 분들을,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제일 반영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상품 소구력이 매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아무리 좋은 상품도 고객에게 외면당하면 소용없는 법. 때문에 실제 고객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틈나는 대로 자주 찾곤 한다. 타사와 비교를 당하시거나 이런 것 중에 뭐 요청하고 싶으실 만한 보장이 있을까요? 보험 회사들마다 고객들에게 환영받는 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만 한 요즘 김종현 계리사는 그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고민 중인 것이다. 저희가 이미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 재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의 보험 상품에는 이렇게 갱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갱신 기간이 길수록 아주 판매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큰 아이디어 2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다음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에 김종현 계리사는 이처럼 여러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 고객층이 원하는 보험금과 보험료, 보장 내용을 지닌 맞춤형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뭐 연령층이나 그리고 어떤 소득층이 딱 뭐 정확하게 픽스가 좁혀진다든지, 그럼 이 상품은 그 고객층에게 팔면 되겠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데 집중적으로 그쪽 층을 공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새로운 보험 상품 하나가 개발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깝게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 9년간 김종현 보험 계리사가 개발에 참여해온 보험 상품은 약 10여 종에 이른다. 종신, 변액, 연금, 건강보험 등 분야도 다양한데 특히 기존 상품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발상의 상품과 업계 최초 상품도 선보여왔다. 이처럼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소 수많은 자료와 보고서, 숫자들과 씨름해야 하는데 특히 김종현 계리사는 까다로운 법률 지식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그 계리사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법 공부 혹은 그 의학 공부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 다양한 방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더 멋진 계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와 보험 기간 산출을 위해선 늘 숫자를 가까이 해야 하지만
이과 출신인 김종현 계리사는 다행히도 숫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산출한 숫자 하나하나가 수많은 고객들에겐 소중한 보험료나 보험금이 되는 걸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통계를 이용해서 많은 숫자들을 이용한 통계를 이용해서 그 보험 계리사들만이 알고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그게 보험료로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상에 복잡한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러한 그 수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올바르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혹 보험료 산출이 잘못되면 회사나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계리사는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 상품은 고객과 장기적인 약속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번 정해진 약속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그 산출이 잘못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고객에게는 보장이 안 되는 피해가 가고 회사에는 그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와 단계, 꼼꼼한 확인과 점검이 늘 뒤따라야 하는 보험 계리사의 업무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적성에 맞는다면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분석한 숫자들과 그리고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상품 동향 조사를 해서 만든 그 최종 결과물인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그 출시된 상품이 고객에게 널리 알려지고 고객이 정말 만족했을 때 그리고 가깝게는 주변에서 그 상품 너무 좋더라 이런 피드백을 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상품 개발 때는 야근도 불사하지만 현재 보험 계리사는 금융업계의 고급 인력이자 유망 직종으로 통하는데 그렇다면 특히 어떤 자질이 중요할까? 보험 계리사가 하는 일이 결국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관리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행복을 어떻게 지켜줄지 해결책을 도출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계리사가 되려면 수리력과 논리적 분석력이 중요하며 꼼꼼하고도 침착한 성격이 잘 맞을 것이다. 또 교과 활동 외에도 다양한 독서나 동아리 활동, 특히 수학과 통계학 관련 전공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량은 많지만 그 활동 영역이 다양해 직업 전망과 임금 수준도 높다 하겠다. 보험 계리사는 한마디로 숫자를 통해 인생을 만들어주는 인생 디자이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생로병사 네 가지를 모두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험 상품인데요. 그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인생을 설계해드리고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계리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각종 사고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등에 대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부터 보험금을 받기까지 보험회사와 보험 청구인 사이에서 일하는 전문인이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손해사정사다. 보험 사고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손해사정사, 그들을 만나본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시의 하루.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이제 저녁 때 일어난 거라서 술에 취한 취객이 그만 철로로 넘어져 다친 사고인데 정황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다른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충분히 그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경력 10년의 손해사정사다. 아침 8시 30분 분주하게 하루 업무가 시작된 이곳은 서울의 한 보험회사다. 이곳 사무실 한 층에 근무하는 50여 명의 직원들 모두가 손해사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고를 당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때 중요한 전문가가 바로 손해사정사다. 보험금 지급 업무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와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이 손해사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박태준 손해사정사는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밤에 사고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며 숨가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고객님께서 계약한 보험 약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장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치매 간병비라는 상품이세요. 추가적으로 또 보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좀 검토를 좀 해볼게요, 고객님. 보험회사와 보험 청구인 사이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는 업무 범위에 따라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또한 차량 손해사정사와 이 세 업무가 모두 가능한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신체 손해사정사라도 자동차 사고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손해사정사와 질병상해보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 그리고 책임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박태준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질병상해보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신체손해사정사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환자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걸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진상에서 이 출혈이 자발성으로 이제 터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병력으로 인한 이제 뇌출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은 손해사정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질병상해보험을 담당하는 박태준 손해사정사는 전문 의학서적부터 각종 법률 서적까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피곤 한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케이스에 맞게 이제 해당 케이스에 맞게 좀 공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질병상해보험에 관련된 손해사정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박태준 손해사정사도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병원 등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고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에 대한 진료 기록을 좀 확인하고 또 그 추가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소견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받으셨고 향후 예상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질병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자문하곤 하는데 고객의 주장이 의료진이 판단한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야 보험금 청구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상에 비해서 저희가 좀 환자분 개인으로서는 저 치료에 대한 부분이 좀 호전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좀 많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법원도 발로 뛰며 찾아다닌다. 고객에게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손해사정사다. 사고가 접수되어 손해사정사에게 넘어오면 각종 자료를 통해 사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만 자료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또 있다. 보험의 보상 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사고 현장이다. 지금 현재 사고 현장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현장은
저희가 보험 사고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며칠 전 전철역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이 상황에서 서류로는 알 수 없는 현장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 높이가 한 40cm 정도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 이제 술 취한 상태였을 때 이게 지금 그 당시 사고가 이제 저녁 때 일어난 거라서 충분히 저희가 뭐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구나 현장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얻곤 한다. 저희가 사고 당시의 움직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까? 영화로도 알려진 1912년 영국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의 침몰은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타이타니코가 보험에 들었던 영국의 보험회사 로이드는 당시 14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1,43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반면 지난 2008년 발생한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 사고에서 숭례문은 불행히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데 이처럼 보험은 생활 속에 존재하는 여러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손실을 줄여주는 확실한 대비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험은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일반인들은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질병 등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보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보험 가입은 돼 있지 그걸 어떻게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이게 제대로 받는지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사정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보험 사고 자체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 다변화되는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게 손해사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 언론에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을 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손해사정사는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손해를 조사하는 전문가다. 실제로 최근에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는데 유가족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사망이 자의가 아닌 사고임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박태준 손해사정사는 당시 사고 현장의 CCTV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이 CCTV 영상 중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 직전의 모습이 가장 근접하게 확인될 수 있는 영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신호인 상태에서 차량이 저희가 고속 질주하는 모습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의로서 사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시간 박태준 손해사정사와 동료 손해사정사들이 일제히 회의실로 모여든다.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긴급 회의 소집인데 분야별 전문가들의 회동이다. 이제 들어가서 운동기구 사이로 자동차가 들어가서 펜스를 뚫고 나가는 사고입니다. 혼자 현장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분석, 정리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업무도 많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손해사정사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고액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한 명의 손해사정사가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률 자문과 그 다음에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결론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문 변호사를 찾은 박태준 손해사정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이 모든 것이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보험료라는 것이 고객 한 번 한 번씩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손해사정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박태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예,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업무의 유능성과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는 손해사정사는 유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손해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한 번씩 보험료를 좀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 대한 운영된 기금을 손해사정사가 그 손해액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게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0년 업무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 때문에 게으름을 부릴 새가 없었다. 가족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렇게 상대방처럼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보험금을 이제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또 혹시나 숨어 있는 제가 모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그 미청구한 보험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주었을 때 그 고객은 진심으로서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업무로서 좀 보람이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판단력, 설득력과 협상 능력이 중요하며 정직성과 자기 통제력도 요구된다. 또한 기본 교과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형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다양한 독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의 강도는 적지 않지만 보험 시장 규모의 성장을 볼 때 직업 전망도 밝다 하겠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들과 반대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발로 뛰는 금융 전문인 손해사정사. 오늘도 그들은 열정을 다해 보험 사고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보험금 산정 업무는 단순히 계산하는 업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고객의 입장이라면, 가족 같은 입장이라면 역지사지의 마음과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앞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고객의 인생의 주요한 변화가 될 수 있기에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